수업이 다 끝났고 퀴즈는 아직 안 풀었고 그러므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카메라가 왜 이럴까요? 시력 안 좋은 애가 안경 벗고 종이 보고 있는 거의 그 수준인데.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인간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간 과거의 유물들, 건축물도 되고 문서, 도구 등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자료들을 발굴하고 평가하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일과 타인이 사용하도록 읽을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훈련하는 기술입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훈련. 역사가가 최종적으로 기술을 완료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일에 대한 기록이다. 객관적 의미로서의 역사는 역사적 사건 그 자체를 말한다. 역사적 사건의 과정으로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 역사적 사건에 관한 그 모든 일들.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서 시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의 사건. 역사를 하나의 과정이나 결과물로 보기보다는 사건으로서 언급한다. 주관적 의미로서의 역사. 역사적 사건이 주관화되어 있다는 것. 그의 주관에 따라 기록한다. 서구에서는 역사라는 말이 객관적 의미보다 주관적 의미로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역사라는 말은 탐구, 연구, 그리고 탐구한 끝에 얻어진 역사 지식, 즉 정보를 의미한다. 탐구라 하는 고전적 의미는 사실 발견과 사실의 인과론적 설명이라고 하는 이중의 뜻을 갖고 있다. 동양적 의미로는 역대에서, 중국에서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와 역사서술이라는 이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라는 단어는 오히려 사관이라는 뜻이 강하다. 사관은 역사 기록자. 그래서 여기서 역사는 약간 기록하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중국인의 역사의식 특징. 감개주의, 감개, 문자 의미, 지난 잘못을 거울 삼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감개주의와 상고주의. 상고는 문자 의미, 옛것, 그러니까 전통과 현대를 약간 좋아하는 느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순환사가는 순환, 문자라는 의미. 그러니까 순환한다 말 그대로. 역사가 태평한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순환을 한다. 역사라는 말을 쓸 때 전제할 세 가지 조건은 사건이 없는 역사는 없다. 역사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언제나 이것을 기록한 것을 사료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과거 사건은 그 사건 자체에 대한 기록이 있건 없건 간 존재했던 것이 분명하지만 사료가 없으면 과거 그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그래서 천문학자는 만원경을 통해 역사를 보고 역사학자는 사료를 통해 과거 사건을 본다는 것. 항상과 행성을 연구하는 것 같이 역사가가 과거 중계해주는 중간 매체로는 사료이다. 사료는 보통 원사료와 2차 사료로 구분된다. 원사료는 2차 사료보다 역사적 사실을 더 잘 반영하고, 그쵸, 원사료 첫 번째 프라이머리니까 그런데 매우 진위가 의심스러울 수 있다. 한 예로 도네이션 오브 콘스탄틴 850년그 프랑스 어느 한 지방에서 편집이 된 이시도르의 교령집 이런 게 있다네. 역사 연구는 사료가 있는 것이란 제안을 받는다. 사료가 있는 것. 우리가 아는 역사, 무수히 일어난 사건 속에 사료가 있는 부분적인 것. 사료가 있는 부분적인 것. 우리가 아는 역사는 무수히 일어난 사건 속에서 사료가 있는 부분적인 것.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 두기를 부족한 줄 아노라. 근데 어쩌면 역사는 사료 연구가 있어야만 하지만 또 이것을 통해 제한을 받기도 해요. 사료 좀 부분적이잖아요. 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사료가 정말 낱낱이 기록된다면 진짜 이 책을 두기도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역사니까. 역사가가 사료에 대해 갖는 입장, 사관, 역사적 현상을 파악하여 이것을 해석하는 입장이 역사소설의 중요한 결적 요인을 형성한다. 동일한 한 사건이라도 사건을 보는 자의 이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름부터가 달라지죠. 또한 여러 사료가 있을 때 어느 사료를 택하느냐에 따라 또 역사가 달라져요. History of Science. 질문을 통해 얻어진 지식, 기존 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질문. 역사는 과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역사는 비판적인 수용을 거친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역사가는 과거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미화와 왜곡을 버리고 과학적 중립성 위에 사료의 분석과 비판, 평가와 해석으로 과거 사실에 대한 진리를 역동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제 당시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기독교 기초자들에 대한 행보에 기한 기록은 자기 합리화나 미화에 앞서 고백적 반성적인 역사서술이 요구되는 거죠. 역사는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하나 객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대의 자식, 편견의 자식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존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 따라 역사서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베이컨은 인간이 우리가 그러면 사실이라고 믿고 있던 그 역사라는 것도 사실 누군가의 주관이 들어간 것이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비판적인 수용을 거친 타당성이 필요하겠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시대의 자식, 편견의 자식이 무슨 말이냐? 우상, 우리가 선입관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성향 때문에 생기는 편견을 말하죠. 인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에서 기인한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게 바로 베이컨의 우선입니다. 개연성은 우리는 사건의 개연성의 균형이 제대로 잡혔을 때 그 사건이 발생했다고 인정한다. 이게 좀 많이 안 왔는데 우리는 사건의 개연성 균형이 제대로 잡혔을 때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났구나 하는 그 개연성이 잘 잡혔을 때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군 하는 걸 인정할 뿐이에요. 오히려 역사는 과학이며 예술입니다. 과학과 예술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시대 정신과 역사가 개인의 견해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요소에 비추어서 과거 사건을 주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하였듯이 역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과거 사건을 실제 그대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기록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건 역사가가 자신 살고 있는 그 시대의 정신과 역사가 개인의 정신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합쳐진 거니까 역사가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과거 사건을 실제 그대로 정확하게 완전히 순수하게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건으로서의 역사는 절대적이며 시간과 공간적으로 단지 한 번만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보와 탐구나 해석으로서의 역사는 되게 상대적이죠. 그리고 변화합니다. 교회사는 고고학적, 문헌적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모아진 조직적인 데이터에 기초하여 인간 사회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기원, 과정 등에 대한 기록을 해석한 것입니다. 역사는 현재에서 다시 쓰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요 해석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배경을 보는 것이죠. 왜라는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것. 역사는 현재에서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대화요 해석이다.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을 때 계속 빛을 얻는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도 과거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므로 역사가의 관점과 가치관이
변화에 따라 언제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또한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떤 전제를 갖고 역사를 공부하되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시각의 렌즈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죠. 기독교 역사 근거 이해는 삼리사관, 직선사관, 종말사관입니다. 삼리사관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이고 모든 역사는 필연적이다. 직선사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직선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창조, 구속, 심판으로. 종말사관은 이 창조, 구속, 심판, 그래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죠. 종말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역사의 종점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신이다.